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겨울아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겨울아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직접 또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겨울아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 또 긴장하셨을 거고 떨리기도 하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아이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 못 내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대단하신데? 잠깐만. 저는 깰까봐 조마조마하던데요? 방을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안방에서 작업하면서 항상 볼기 라디오를 듣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방은 따로 써야죠. 이게 이제 악의 기운이 아이한테 또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음의 기운이 아이한테 가면 안 되니까 따로 이어폰으로 들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겨울아이님 오늘 이야기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대략 한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이야기고요. 네. 이제 주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낚시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낚시터를 운영을 아버님께서 하셨나요? 네, 운영은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하고 계셨고요. 그곳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낚시터가 아니라 예. 그 강줄기를 막아놓은 곳을 보통 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보의 가장자리 사유지에서 낚시터를 운영을 하셨었어요. 예. 그러면 그 낚시터를 운영하신 상태에서 그 어릴 적에 봤던 그런 기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낚시터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겨울 아이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가위의 눌림이나 아니면 뭐 빙의를 당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뭔가 쫓기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경험담이니까 시시하다 싶으시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교장님들 잘 해주십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90년도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살던 집이 시골에서 낚시터를 운영했었어요. 위치는 경기도 정도로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자세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낚시터가 지형적으로 좀 특이해요. 그래서 강줄기를 막아놓는 고 있는 데서 낚시터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어딘지. 지금도 운영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요, 거기를? 그 자리가 지금 이제 다 매립이 돼서 낚시터를 운영하던 공터나 이런 자리가 매립이 돼서 전원주택지가 들어가 앉았어요. 예. 아예 지금은 낚시터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고 그곳은 저희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유지를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낚시터가 저한테는 되게 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낚시터 혼자 좀 마을에서 떨어져서 덩그러니 혼자 있고 또 낚시터로 지나가는 길에 그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선악나무에 오색천이 걸려 있잖아요. 그 선악나무 있는 길을 지나가야지만 저희 낚시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 나무가 선악나무인 줄 몰랐어요. 그냥 좀 으스스한 나무? 무서운 나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들물을 듣다 보니까 그게 제가 선악나무인 줄 알았거든요. 마을을 좀 지켜주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낚시터가 강물이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요. 거기가 꽁꽁 얼어서 저는 주로 이제 거기서 뭐 놀거나 그 앞에 공터 있는 데서 놀거나 왜냐면 마을로 나가려면 선악나무를 지나가야 됐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나무를 혼자서 지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그 낚시터 근처에서만 놀았어요.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을로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번에 시참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께 이거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때 일을 여쭤봤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럼 기억이 잘 나시겠네요. 그래도 4학년 때면. 네네. 낚시터에 좌팡이라고 하잖아요.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그게 강가에 쭉 있다 보니까
30개가 일렬로 쭉 있는 되게 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끝에서 집까지 오려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밤이 되면. 근데 이제 저는 그날 집에서 혼자 책을 보면서 놀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이제 엎드려갖고 책을 보면서 놀고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밖에 나가서 아직 들어오시기 전이었고, 네. 저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TV 소리 사이로 어떤 여자들이 대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뭔지 정확하지는 않고 되게 바람 새는 소리처럼 뭐라 하는데 거실에 혼자 있던 저는 이제 밖에서 낚시터니까 밤에 오신 손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밖은 깜깜하고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내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보니까 사방은 깜깜하고 잔잔한 물소리만 들리고 저 앞에 공터 있는 데서 뭐가 하얀 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겁도 없이 저길 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집 근처에는 불빛이라고는 집 앞에 천화에 달아놓은 전등밖에 없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떨어진 좀 산 밑에 있는 그런 낚시터다 보니까 공터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사유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방글로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 불빛이 있어서 화냈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고 불이 다 꺼지면 그야말로 암흑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낚시터 좌판에 있는 데는 다 강물이고 반대편은 밤나무가 가득한 산이에요. 불빛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깜깜한 밤에 어린애 혼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저 같으면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나가야 돼. 나갈 거야. 난 꼭 나가야 돼.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두운 길을 걸어갔어요.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걸어갔어요. 근데 깜깜한 공터 한복판에 눈앞에 어떤 여자 2명이 저를 등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뭘 막 쏙닥쏙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라서 저도 이제 상황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여자들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다 해져서 누더기처럼 막 너덜너덜해져 있고 막 누렇게 색이 바래갖고 좀 거진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카락은 또 되게 길어갖고 막 다 헝클어져 있고 막 이런 여자 2명이 쪼그리고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데려가야 해.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쟤네 부모님 기가 너무 세서 근처에는 갈 수도 없어. 데려가야 돼. 지금뿐이야. 데려가야 돼. 둘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데려가야 된다고? 나를? 어디로? 뭐 이러면서 이제 어리둥절해 있다가 제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진짜 눈물 깜빡깜빡거리고 손발 끝은 꼼짝할 수 없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제 굳어버렸는데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자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는데 전 그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좀 소름이 돋는 게 그냥 뒤를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아보는데 드드드드드드 이러면서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렉 걸리듯이. 그 버퍼링 걸리듯이 뒤를 돌아보는데 나 여기 나오면 안 됐구나. 나 죽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면서 막 눈물은 막 줄줄줄줄 나오고 몸은 안 움직이고 근데 그때 뒤에서 돌순아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날 찾고 있구나. 가족들이 날 부르고 있구나. 근데 이제 여자 2명이 일어나서 이제 저를 향해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꽉 감았어요. 있는 대로 눈을 꽉 감고 눈을 내가 다시 딱 떴을 때 저는 집에 누워 있었어요. 밖이 아니라 집에 누워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말로 엄마가 나갔다 오셨대요. 근데 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거실에서 책 보고 있는 걸 봤다. 근데 없으니까 밖으로 막 찾아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 혼자 저 아래 깜깜한 공터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못 하시고 집 주변만 계속 찾으신 거예요. 집 근처만. 그렇게 한 30분 넘게 찾으셨대요. 근데 저는 체감상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도착해서 그 대화를 듣고 서 있었으니까 한 고작해야 5분? 길어야 5분? 6분? 근데 30분을 넘게 찾았다는 거예요, 저를. 후라시 하나 들고 엄마가 혹시나 싶어갖고 거기 아래 내려가는데 거기 제가 서 있었대요.
왜 사람이 그 후레쉬 불빛을 눈에 비치면 동공이 움직이고 눈부시니까 눈을 감잖아요. 근데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냥 어딘가를 보고 그러고 있었대요. 네. 그러다 엄마가 이제 저를 너무 무서워서 야, 너 왜 이러고 있냐고 딱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대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손절했네. 예. 제가 엄마한테 엄마 거기 언니들도 있었어. 날 데려가야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당황하시면서 거기 누가 있었다 그래. 거기 아무도 없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엄마가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또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눈 떠보니까 또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없었나? 내가 혹시 꿈을 꿨나?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어디 가서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정말 제가 꿈을 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좀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저는 이걸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예. 근데 좀 충격인 게 바로 어제였어요. 제가 시참을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문득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설마 그게 마지막이었을까? 그냥 괜히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전화해서 따로 여쭤봤어요. 엄마 그때 기억나? 나 공터에서 쓰러졌었잖아. 그렇게 말을 꺼냈더니 엄마가 대뜸 그때 일을 왜 갑자기 꺼내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때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지?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흘러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그날 공터에서 그 여자들을 본 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일이 있으므로 한동안 밤에 그렇게 사라졌대요. 시골에서 저녁 먹고 밤이 되면 뭐 할 게 없어요.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면은 그냥 낚시터랑 물밖에 없고 위험하니까 엄마가 나가지 말라 그러셔서 저는 항상 집 안에 있었거든요. 밤에는. 근데 엄마가 저녁 먹고 설거지하다가 돌아보면 내가 분명 거실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자다 보면 없어지고 제가 그렇게 없어졌대요. 밤에.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때 기억이 없어요. 예. 제가 그렇게 사라졌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사라졌었던 그 일들이. 그렇다고 엄마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진지한 목소리로 장난을 치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그렇게 사라졌었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공터 그 똑같은 자리였고 한 번은 낚시터 강가였고 마지막은 다른 곳에서 한 번이 더 발견됐대요. 그렇게 총 3번이었대요. 너무 무서웠던 게 제가 강가에서 발견됐을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엄마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랑 강물의 경계에 발을 이렇게 걸치고 서갖고 몸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혼자 그렇게 까딱까딱 그러고 있었대요. 제가 조그만 여자애가 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내가 진짜 그랬어? 그랬더니 무섭고 심란하시잖아요 부모님은. 무당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얘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혹시 목욕병일 수도 있고 그 생각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제가 한 번 더 사라지고 마지막 장소에서 발견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장소를 조금 좀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이제 밤에 자꾸 사라지니까 저를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데려다 놓고 재웠대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안 보이더래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공터에도 가보고 그 강가에도 가봤는데 없었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물에 빠졌는지 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막 찾아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저를 어디서 찾았냐면 그 낚시터 강가 있는데 집 가까운 데 보면 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여름에 홍수가 나서 상류에서 흙이 쓸려 내려오면 이렇게 흙더미가 쌓여요. 그래서 이게 섬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포인트는 물에 젖지 않았대요. 뭐야? 물에 안 젖은 채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이게 섬이라 그랬잖아요. 강가에서 그 섬까지 가려면 물을 꼭 지나가야 돼요. 헤엄을 치든가. 네, 젖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절대 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젖지도 않은 채로 들어가서 앉아 있었대요. 와. 혼자서 엉엉 울고 있었대요, 제가. 말을 걸어도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하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잤대요.
이제 이건 평생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그랬는지 이건 평생 미스테리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정말 그랬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그때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괜찮아졌대요. 밤에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괜찮게도 지나가서 그냥 또 잠깐 그랬나? 그러고선 이제 그냥 그러고 넘어갔대요. 그럴 수 있어요. 식구들이 그냥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어디 가서 이걸 얘기하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런 좀 비밀스러운 얘기 그런 걸로 그냥 묻어두고 지냈대요. 근데 그 낚시터가 사실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빠졌대요. 거기에.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계셨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약주를 한잔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실족사 하신 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거기서 잘못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한 건 저희 부모님이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좀 기가 센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저를 좀 감싸준다? 보호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네. 여자 귀신들도 부모님 기가 너무 세서 근처에는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부모님이 옆에 있어서 못 오니까 저를 밖으로 불러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한 또 한 가지 경우가 네. 그 일이 있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약간 지병이 있긴 하셨는데 그 병이 이제 갑자기 악화되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할머니 돌아가시는 당일날 제가 할머니 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약간 이런 걸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오, 예. 약간 이게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진짜라고 믿거든요. 네. 제 방의 구조가 방문 옆에 침대가 길게 자리에 있고 벽을 등지고 이렇게 딱 누우면 창문이 정면으로 보여요. 그 창문을 열면 바로 길이 있어요. 담벼락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길이 보여요.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전날 할머니께서 병이 악화되셨다는 걸 알고 엄마가 이제 온 친척한테 전화를 다 돌려요. 명세가 악화되셨다. 아무래도 며칠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얼른들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친척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전화 돌리는 걸 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제가 거의 할머니 손에 자라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예뻐해 주신 할머니인데 이제 못 보니까 좀 슬프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서 이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불을 걷고 눈을 떠보니까 달빛도 굉장히 강해서 창문 밖이 되게 환했어요. 마치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은 것처럼. 근데 창문 밖을 보니까 창밖에 나뭇가지가 상단에 걸쳐갖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보이고 그 아래 어떤 남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어간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미끌리듯이 쓱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까만 그림자만 본 거예요, 그게. 근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여자의 옆모습이 지나가는데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겨서 쪽을 지어서 비녀를 꽂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항상 그런 머리를 하셨거든요. 예.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곱게 넘기셔서 하나로 이렇게 쪽을 지은 머리를 항상 하고 다니셨어요. 비녀를 꽂고. 그림자만 봤는데 아, 우리 할머니다.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편찮으시잖아요. 저렇게 다니시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창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냥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 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울면서 할머니 찾으러 가야 된다고 할머니 붙잡아야 된다고 막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밖으로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놀라갖고 이제 다 뛰쳐나온 거예요. 뭔 일이냐고. 그래서 밖에 할머니 나가셨다고 할머니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방에서 주무시다가 소리 듣고 나오셨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할머니한테 뛰어들어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창문에 비친 할머니 모습이 저한테 약간 마지막 인사
그런 거를 하고 가셨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고우신 모습으로 그것도. 네네. 예. 저는 비록 그걸 그림자밖에 못 봤지만 그 네. 모습을 마지막 인사를 저한테 해주고 가셨던 게 아닌가. 그때는 장례를 저희 집에서 치렀거든요. 예전에 90년대 이때는 또 시골이기도 했고 장례식장이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손님들을 다 집으로 불러갖고 예. 할머니 돌아가셔서 되게 슬퍼갖고 저 막 되게 시름에 젖어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 그럼요. 친척들이 예. 오기까지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됐고 뭐 저는 식구들 사이에서 막 울다 잠들다 거의 이러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애들은 거기서 할 게 없잖아요. 저랑 비슷해 또래 있는 사촌 언니가 3명, 사촌 오빠가 2명,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1명 이렇게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총 7명이잖아요. 한겨울이고 강물이 꽁꽁 얼으니까 거기 앞에서 이제 술래잡기를 하고 놀자. 그냥 땅에서 노는 것보다 강에서 술래잡기를 하면 미끄러우니까 되게 좀 재밌거든요. 무서울 것 같은데. 예. 근데 한참 놀다 보니까 또래 남자아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아니라 8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뭐 우린 친구야, 뭐 도장 땅땅 이렇게 같이 놀자, 뭐 이렇게 하고 놀지 않잖아요. 그냥 휩쓸려서 놀다 보면 노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기 뭐 강 건너편 어디서 맞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투성이죠 그게. 예. 놀았던 때가 한밤중이었고 제 또래 누가 그 시간에 건너와서 놀겠어요. 그 멀리까지. 그렇죠. 이제 친척들이랑 모여갖고 노느라 정신 팔려갖고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참 놀다가 제가 술래였거든요. 처음 보는 애가 바로 거의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잡았다 네가 술래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 걸렸네. 이제 내가 널 잡을 차례다. 그치? 이러는데 웃으면서 놀았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좀 얘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 앞에서 저희 엄마가 얘들아 시간 늦었어 얼른 들어와 이러는데 저희 이제 엄마가 친척 언니 오빠들한테도 되게 무서운 고모를 통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 고모가 부른다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다 집 있는 대로 일제히 이제 돌아섰어요. 저는 이제 휘둘려서 놀던 그 남자애가 생각나서 돌아봤는데 걔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사방은 깜깜하고 강 건너가는 뒷모습도 안 보여요. 물론 깜깜해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뒷모습도 못 봤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내가 잘못 봤어. 이건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 본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친척 언니가 야 근데 마지막에 돌순이가 술래라고 잡은 애 누구야? 난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 옆에서 오빠가 그거 너 아니었어? 아니야 오빠 난 막내랑 같이 있었는데 나도 아니야 그럼 누구였지? 뭐야? 서로 다 이렇게 막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저는 바짝 얼어갖고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가 귀신 같은 그런 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러면서 깜깜한 강물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는 분명히 앞쪽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멀리 와버린 거예요. 엄청 멀리. 거의 강 끝까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이라고 모든 부분이 다 꽝꽝 얼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거기는 또 보였잖아요. 분명히 보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살얼음만 얼어있거든요. 거의 안 얼어요. 그래서 발을 살짝만 잘못 쥐어도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사이를 두고 잘못돼서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구간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거기 끝에까지 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예. 친척 언니 오빠들이 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다시 강가에 놀려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걸 보고 우리 어제 어디서 놀았지? 그러다가 우리 근데 한참 건너왔어. 그럼 거의 이쯤이었나? 저는 거기 살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략 어디쯤인지 가늠이 되잖아요. 조금만 더 갔으면 저희는 다 빠졌던 거예요. 한밤중에 거기에 빠져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누가 듣겠어요. 그럼요. 거기 빠져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 홀려서 간 거예요. 그 멀리까지.
그 약간 이 정도 됐으면 저도 좀 가위 같은 걸 눌릴 법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가위를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부터 저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흐르셨을 거예요. 예. 이사를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꿈에서 창밖에 돌수나 돌수나 이러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들어도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목소리예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꿈속에서는 돌아가셨다는 인식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할머니가 날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대문 열고 나가서 이제 집 모퉁이를 딱 돌아서 서면 언덕에 앵두나무가 있고 앵두나무 바로 위에 항상 저희가 진돗개, 백구 이런 강아지를 길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옆에서 진돗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돌순아 우리 번개가 배가 고프단다 이러면서 쓰다주고 계시는 거예요. 번개가 저희가 예전에 길렀던 진돗개였거든요. 제가 너무 예뻐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걔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이제 다 예상하시겠죠. 아이고. 90년대고 시골 마을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네. 근데 저는 걔가 없어졌다고 또 이제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펑펑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옆에 걔가 앉아있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진돗개인데 귀가 어릴 때 어미한테 잘못 물려서 한쪽 귀가 뾰족하지 않고 좀 잘려 나갔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딱 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쟤 번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할머니도 나오셨죠. 번개도 나왔죠. 꿈속에서 저는 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돌수나 번개가 배고프단다. 밥 좀 갖다 줘라. 이러니까 전 좋다고 또 밥 있는 데로 가갖고 또 이제 사료를 한 바가지 퍼갖고 걔를 갖다 주겠다고. 근데 그러고 왔는데 번개도 없고 할머니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전 또 울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뭐 할머니 번개야 이러면서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다치고 강 까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자면서 깼는데 어찌나 그러는지 베개가 눈물에 젖어서 흥건한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엄마한테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가 보고 싶었나 보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냥 문득 달력을 딱 보셨는데 야 내일이 할머니 기일이다. 내가 정신이 팔려서 할머니 기일도 잊고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만 이제 저희 집에 남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외가가 엄마가 막내세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모시고 계셨던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혼자 되셨으니까 위로 삼촌만 많으신데 각자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못 모셔간다. 이럴 때였어요. 속상한 그런 말들이 좀 오가던 때 내 할머니가 이제 아마도 좀 속상하셔서 제 꿈에 나오신 게 아니었나. 까딱 잘못했으면 할머니 산소도 못 가볼 뻔했던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말을 보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좋았던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설날 추석 할머니 할아버지 기 맞춰서 이제 식구들이 다 산소에 가시거든요. 네. 그때마다 산소가 다 떨어져 계신데 산소 다 찾아다니시고 그런데 전 이제 결혼해서 지금은 나와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챙겨가지는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진 않아요. 한참 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할아버지가 한 번 꿈에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낚시터를 다 접고 예. 중학교 1학년 때 마을로 이사를 가요. 낚시터가 이제 너무 안 되고 시대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다 넘기고 마을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뭐 낚시터에 있는 일들도 가끔씩 꿈에 나오고 근데 뭐 별달리 그렇게 크게 심각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예. 제가 꿈을 하나를 꿨어요. 꿈에서 아까 이제 부모님 기가 쓴 얘기가 나와요. 야자를 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날은 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와야 했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걸으려면 걸어서 한 30분? 20분 정도 거리였어요. 근데 걸어오다 보면 길에서 윗길이랑 아랫길이랑 합쳐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랫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윗길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긴 머리에 머리카락은 막 군데군데 다 엉켜있고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차림인데 하얀색 옷은 분명 하얀색 옷인데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막 누렇게 변해갖고 무더기처럼 된 옷이었어요. 또 그런 옷이네. 제가 공터에서 봤던 그 여자와 비슷한 여자인 거예요. 옷도 막 누가 가위로 막 찢어밟은 것처럼 막 다 군데군데 다 찢겨있는 좀 그런 거지 양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여자다. 근데 길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면 외길이어서 그냥 저 여자 뒤만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제 앞으로 막 오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와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엉킨 머리카락이 앞으로 다 쏟아져 내렸는데 한쪽 눈만 보이는데 눈은 엄청 큰데 흰자에 비해서 검은 자가 엄청 작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에 굳어갖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여기서 저한테 여기 돌순이 집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사는 집을 물어보는 거예요. 날 못 알아보는 건가? 내가 돌순인 걸 모르나? 이러면서 저는 당황해서 그때 이사간 집도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집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안쪽에 있는 그냥 아무 집이나 알려줬어요. 그 집에 가면 있다. 본능적으로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을 안쪽에 있는 집도 알려주면 안 됐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마을에 간 옆에 집이다. 그냥 이래버리고 만 거예요. 저를 빤히 보다가 그냥 뒤돌아서 걸어가요. 예? 전 진짜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때. 집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뒤를 따라갔어요. 막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왜 내 집을 묻는 거지? 누구지 대체? 어디서 나타났지? 뭐 이러면서 도저히 저런 외지인이 저렇게 걸어올 수 없는 길인데 시내에서 30분은 걸어와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이 큰 길가 옆에 우측으로나 오르막길을 한 30m쯤 올라가면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네. 집 아래는 이렇게 탁 트이는 풍경이 밭이랑 이런 게 약간 내리막길로 해서 있고 저희 집이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방향을 틀더니 저희 집 있는 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집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눈치챘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저는 막 뛰어가갖고 거기 아니라고. 거기 돌순이 집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쫓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뛰어가는 건지 뭐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게 그냥 엄청 빨랐어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헥헥거리면서 쫓아 올라가갖고 그 집이 담벼락도 없고 대문도 없는 그냥 탁 트인 마당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그 여자가 현관문 손잡이를 딱 잡더니 또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 뒤까지 따라가서 저기요 여기 아니라고요. 설명 못 들었어요? 저 마을회관 옆에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현관 문고리만 잡은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상한 여자네. 말을 듣긴 하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서 뒤에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뒤를 확 돌아보더니 다시 길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팔도 막 이렇게 뿌리치고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여자다. 그러면서 난 뭔가 좀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아씨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중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쓰러졌어요. 중문 바로 앞에 저희 엄마 아빠가 서 계셨어요. 엄마는 식칼을 들고 아빠는 방봉님 몽둥이를 들고 엄마는 식칼을 머리를 이렇게 금방이라도 막 찌를 것처럼 치켜 올리고 아빠는 몽둥이를 막 진짜 후드럭 팰 것처럼 들어 올려갖고 저 너무 놀라서 엄마 아빠 여기서 뭐해? 왜 이러고 있어? 깜짝 놀랐잖아. 이러니까 엄마가 표정 하나도 안 변하시면서 어떤 미친년이 집에 들어오려고 그랬다고. 살려놓으면 집에 큰 해를 입히리라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있었다고. 신경 쓰지 말고 넌 어서 들어가.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 문 앞에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 이거. 와. 그러면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거기서 이제 한참 동안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너무 좀 기괴하잖아요. 찝찝하고.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조금씩 겪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꿈 같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런 걸 봐서 예. 이걸 또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한참을 혼자서 갖고 지냈어요. 한 몇 개월 갖고 지내다가
어느 날 밥 먹다가 그냥 뜬금없이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네. 꿈을 꿨다. 그랬더니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위에서도 그랬지만 씻고 잠이나 자 이런 얘기만 하시던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어? 그러면서 약간 귀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나쁜 기운이 저한테 붙어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니까 저한테 붙어서 집에 들어와서 망치려고 했다가 엄마 아빠가 기가 너무 세니까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여자 귀신들이 했던 말이 그거를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그때 떠올랐어요. 부모님 기가 세서 못 건드린다고 했던 게 내가 좀 그래도 도움을 좀 받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안쪽에 있던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이시다고는 하는데 신기한 거는 그 꿈에서 제가 알려준 집이었어요. 아이고. 마을에 간 옆에 집.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말마다 찾아갔어요. 할머니 혼자 살아 계신데 제가 주말마다 찾아가서 할머니랑 과일 먹고 말동무 해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혼자 남으셨으니까 자식분들이 이제 모시고 가느라 연락이 끊기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계속 저희가 모시고 살다가 제가 성인을 넘어서 20살 중반쯤 정정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97에 이제 가만히 누워서 주무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뭐가 한동안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꿈도 잘 안 꿨고 그냥 결혼하고 나서 이제 꾼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네. 제가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이 2년 터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딸아이가 4살 때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소파가 생각보다 팔걸이가 높지 않은데 잘못되려면은 사실 어떻게 떨어져도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러 가자 이 얘기에 아들내미가 뒤에서 앉아있다가 누나를 민 거예요. 갑자기 이게 쓰러지다 보니까 팔을 땅에 짚었는데 딱 소리가 나면서 그냥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얇은 애기 팔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신랑이랑 저랑 애기를 데리고 같이 병원에 갔어요. 뼈 어긋난 거 맞추고 붕대 감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6시 다 돼서 집에 왔어요. 신랑도 저도 아이들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대충 이불 깔아놓고 4명이 쭈르륵 누워서 잤어요. 누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깨면 안 되니까 졸린데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외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한 10년도 넘었는데 한동안 보이지도 않았던 외할아버지가 그 현관문 밖에 고운 한복 차림으로 서 계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무섭게 확 바뀌시더니 예. 제 뺨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관수 똑바로 못하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예. 전 너무 놀라서 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애들 안 보냐고 하마터면 우리 증손녀 머리 깨져서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팔이 부러질 게 아니라 애기가 잘못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될 뻔한 걸 할아버지가 구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 반 뭔가 좀 애기한테 미안한 마음 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릎 꿇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네.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시는 애들 두고 한눈 안 팔게요. 제가 잘 돌볼게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진짜 싹싹 빌었어요. 그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도 이게 볼이 되게 얼얼하더라고요. 한동안. 진짜 실제로 맞은 것처럼 네. 그렇게 얼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딱히 뭐 꿈을 꾼다거나 식구들이 아프다거나 이런 거 없이 네. 잘 지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신랑도 직업상 기가 좀 센 편이라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눈물도 많고 감정적으로 섬세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런 일들 겪은 거 치고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아유, 또 잘 사신 거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신 결과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그냥 살아오면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몰라서 짚고 넘어가지만 그 여자 귀신을 알려줬던 그 집에서 어쨌든 결국에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또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분명히 저희 또 방송에 많이 계시고 유튜브 네. 채널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아이님께서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줄도 몰랐다라는 게 일단 팩트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는 안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과 사는 겨울아이님이 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여러 가지 경험담들, 어쨌든 꿈에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진짜 말씀 잘 하시네요, 겨울아이님. 저는 너무 떨려서 와, 이게 이게 잘 떨린 거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저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제 이야기가 뭐 가위눌림이라든지 어떤 빙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무섭진 않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제 이야기는 레전드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는 아니고 살짝 레전드 이야기를 여러 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 그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을 막 달달달달 떨면서 해갖고. 이야, 근데 말씀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겨울아이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내용들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현상과 아니면 어떤 것에 있어서 조금 누구 잘못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시시비비를 가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예전보다는 정말 많아졌어요. 왜냐면 그럴 수 있지가 안 돼요. 그냥 저 집을 알려줘서 저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고 그랬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럴 줄 모르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혹여라도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겨울아이님께서 해주신 이 내용들이 정말 오랜만에 소름이 쫙쫙 끼쳤던 그런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